네, 안녕하세요. 개성고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건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개성고등학교 아무래도 이제 관내에서 좀 어려운 학교에 속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영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다음 개성고등학교만의 조금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성고등학교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시험 기제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기존의 개성고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다시 이제 1학년에 내려오실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특히 개성고등학교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개성고등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영어 영문학 전공했고 현재 메가스터디랑 명인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마찬가지 개성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은 개성고등학교 특징으로 제일 강조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중학교 시험 범위를 생각해 보면 교과서 2과에 이제 추가되는 프린트 정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지문 개수로 따지면 10지문에서 12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과에서 다뤄지는 어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볼 거고,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 적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 지문을 외워서 마치 단어 시험 보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그걸 떠올리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게 기본적인 중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성고등학교는 어떠하냐라는 건데, 범위가 일단은 첫 번째 교과서 2과는 동일합니다. 교과서 2과까지는 동일한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작년 시험 범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라이트 부교재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문의 개수가 최소 30지문이었습니다. 최소 30지문의 범위에 따라서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정도 선인 거고, 만약에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10지문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습해야 될 지문이 최소 70지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보셔도 10지문에서 70지문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분량이 7배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암기로 이 범위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게 불가능한 학교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개성고는 작년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전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교재 전체를 시험 범위에 넣고는 해요. 그래서 정말 많으면 거짓말 안 하고 100지문 이상도 들어가는 게 개성고다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과에 해당하는 문법만 공부했었더라면, 개성고등학교 작년 출제 경향을 보면 그냥 지문에서 너네가 확인해야 될 모든 어법을 보세요를 출제를 합니다. 자, 거기에 지문 변형합니다. 원래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트리키해진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까다로워진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마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년도에 출제됐었던 유형들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작년이 아무래도 개정된 해다 보니까 기존과의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총 4번의 시험에 대한 평균 통계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법어입니다. 어법 많이 물어보고요. 어휘도 물어보고요. 영영풀이 물어보고요. 단어 쓰임까지도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출제 비중 자체가 높아요. 그 다음 2번째로 간접쓰기인데, 간접쓰기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유형으로 따지면 문장 삽입 순서별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원래 공부했던 지문 배열하고 문장 넣는 거면 좀 쉽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간접쓰기 유형이 조금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점. 자, 그 다음 대입학 같은 경우 기본적인 주제 제목 요지입니다. 유형은 간단한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오답이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 비중은 많지 않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유형들이 마지막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객관식 문항이 몇 문항 정도 출제되냐? 최소 28문항에서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객관식 유형에 더불어서 서술형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
가장 비중 큰 거 마찬가지도 어법어휘예요. 결국에 개성고는 내가 지문에 쓰여져 있는 어법이라든지 어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느냐가 그 등급을 가른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영작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작이다 보니 내가 지문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지문에 대한 요약문이라든지 혹은 지문에 표현됐었던 어떤 한글 해석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적용시켜서 영작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빈칸은 요게 이제 작년에 조금 두드러졌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지문에 이렇게 짧은 빈칸들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들어가야 될 적절한 어휘를 쓰는 형태로 출제되는 빈칸 유형까지 요 정도가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개성고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4문제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줄면 서술형이 늘고, 그래서 객관식이 늘면 반대로 서술형이 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문장에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제가 작년에 봤었던 4개 시험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 있는 것만 가져온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원래는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 쳐져 있는 것들만 풀다가 갑자기 나한테 개수를 물어보고 문장 단위에서의 어법성을 물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관리하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개성고등학교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에 형성될 정도로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마주치는 시험인데다가 난이도까지도 되게 까다로웠던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좀 과하다 싶다고 느끼셨는지 그 이후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돼서 출제가 되긴 했으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 그냥 지문만 딱 주고 야, 지문에서 니네가 틀린 거 찾아서 고쳐봐 라는 형태로 출제됐던 게 실제 2학기 시험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높은 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문장에 쓰여져 있는 어법성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수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부족합니다. 범위도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4문항이다 보니까 내가 문항당 2분조차 쓸 수 없는 시험인데 방금 앞에 보였었던 문제들 그렇게 단시간 안에 풀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럼 모든 문항들이 다 저렇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에 대한 연습은 진행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지문들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고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학습해 두면 그런 유형들은 조금은 빠르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만약에 높은 등급을 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어법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 혹은 지문 단위에서 내가 걔네들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그 1번, 2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에서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서술형입니다. 객관식 다 맞는다고 1등급 나오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배점 때문에 서술형도 부분 점수를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겠는데 본문의 어휘를 활용하는 게 요번 시험부터 좀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부터 좀 두드러진 점인데 본문에 쓰여졌던 어휘, 지문에 활용되었었던 어휘들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다 외우는 거 안 됩니다.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적해서 걔네들을 계속해서 복습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각 지문별로 핵심이 되는 게 뭐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 가능한지를 내가 인지하면서 그 지문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법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비중도 크고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장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서술형 놓치면 안 됩니다. 부분 점수 받아야 되고요.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학생들 스스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럼 뭘 해주냐?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들, 학습한 지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지문 설명해드리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서술형으로 나오건 내가 밑줄로 나오건 걔네들에 대한 어법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 1학기 때 어휘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문의 핵심적인 어휘가 뭐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조금 헷갈리게 철자가 비슷한 거라든지 아니면 형태가 유사한 것들로 바꿔 썼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만한 것들도 같이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어차피 어디 들어갈지 알다 보니 교과서 범위 빠르게 나가야 되고요. 부교재 선정되면 빠르게 나갈 겁니다. 범위 안 들어가는 건 나중에 빼야 돼요. 개성고등학교는 시험 범위를 일찍 알려주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당해년도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때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부교재도 마찬가지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범위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그 지문들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문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도식화 플러스 제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배운 지문들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 형태로 내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구나,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것들 확인하는 게 수업 시간 클리닉에 진행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그 학교별 시간표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개성고스러운, 개성고에 맞는 시험지를 제가 직접 문제들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연습함으로써 내가 실제 시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지 연습하는 걸 최소 2회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많다 보니까 진도를 다 나가고 여유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진도상 마무리하고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 사례를 다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몇 개 정도 넣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 일치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였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한 거, 오른쪽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의추론이라고 하죠. 지문에 밑줄 쳐놓고 물어보는 건데 요 부분 실제 제가 만든 시험지에서 물어봤던 형태고요. 왼쪽이 개성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밑줄 부분 똑같고요. 영어 선지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출제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표 말씀드리면 수요일 6시부터 8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6시부터 8시 수업 진행할 거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수업 진행하고 뒤에 1시간 클리닉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고등학교 아무래도 영어 시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스스로 무언가 대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